안녕하세요. 이타의 건전호입니다. 자, 오늘부터 제가 강의 드릴 내용은요, 전기 분야 기술사의 기초 이론에 대한 기출 문제, 해설에 대한 부분을 강의 드릴 겁니다. 이타에서는 지금 그 기술사와 관련된 기초 이론, 즉, 회로 이론, 자기약, 전기 기기에 대한 이론 강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론 강의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지금은 이제부터는 문제 해설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기초 이론에 대한 강의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론 강의에 대한 부분은 이미 이제 뭐 우리 이타 아카데미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사 공부에 대한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기출 문제에 대한 해설 자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별도로 찍어서 지금 이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부터 제가 전기기기에 대한 그 문제 해설을 해드릴 건데, 이 전기기기는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제가 나눠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전기기기에 대한 강의고요. 두 번째는 동기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변압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유도기, 이런 형태로 강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제 그 각각의 파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서 그 문제 특성에 대한 부분을 좀 그 방향을 좀 잡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직류기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릴 건데, 이 직류기는요, 그, 지난 20회차분의 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한 1300문제 정도 되거든요. 발성배전화 건축전기. 1300문제가 되는데, 딱 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직류기와 관련된 문제는 발송배전에서 출제된 문제가 없어요. 건축전기에서만 출제가 됐고요. 또 직류기는 발전기와 직류 전동기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지는데, 직류 발전기는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직류 발전기를 씁니까? 안 씁니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출제가 안 되고 있다. 직류 전동기에 대한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고, 이 두 문제가 전부 다 속도 제어라든지 속도를 계산하는, 회전수를 계산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공식 하나만 외워두시면 웬만한 문제는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방향을 좀 잡아 드릴 거예요. 자, 건축전기 99회 1교시 10점짜리 문제로 출제가 된 건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물어보는 내용을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는 10점짜리 문제는 좀 부족합니다. 한 25점짜리로 해서 한 3페이지 정도 이상은 써줘야지만 답안지를 충실하게 쓸 수가 있는데 10점짜리 문제로 나왔어요. 자, 여기 보시면 직류 전동기 속도 제어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는데 직권 전동기라는 용어가 나오고 분권 전동기라는 용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속도 제어 방식의 세 가지를 딱 물어봤습니다.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이거는 전기기기 기초공학 책을 보시면 딱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 뒤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건데, 일단 직권 전동기는 뭐냐, 분권 전동기는 뭐냐, 이걸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직권 전동기라는 것은 여기에 전기자 건선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 전동기 안에 전기자 건선이 감겨져 있는 거죠. 직류 전동기에서는 전기자 건선이 회전체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이 회전체가 그 전기자 건선이 아니고 2차 도체가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자, 그래서 전기자 건선이 전동기 안에 들어가 있고 얘가 회전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속을 공급해주는 계좌 회로가 있습니다. 이 계좌 회로와 전기자 건선의 회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직권 전동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계좌 회로와 전기자 건선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얘가 분권 전동기가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직류 전동기에서 회전수를 구하는 이 공식은 암기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요 유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기초 이론 과정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강의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공식은 암기를 하시고, 그 유도하는 과정은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기술사 문제에서는 그것까지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자, 우리가 회전수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여기 여러 가지 계수들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자속 파이, 전압 V, 그 다음에 저항 R 이 세 가지를 조정해서 이 n 값을 바꿔주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이 중에서 k라는 값이 있고 i라는 값이 있는데 왜 이 두 가지는 조정하지 않느냐. 자, k는요. 이 k라는 게 pza라고 되어 있는데 p는 뭐냐면 극수가 되고 그 다음에 z는 뭐냐면 전기자 건선의 도체 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a라는 건 뭐냐면 전기자 건선을 우리가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 이 병렬 회로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 k는요 변화되지 않는 값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p라든지 z라든지 a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전동기를 만들게 되면 이 값들은 일반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어떤 그 구조에 대한 어떤 그 정수기 때문에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K는 변화시킬 수 없는 값이니까 K를 조정할 수는 없다. 자, 그 다음에 I라는 것은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인데 요거는 전압이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이 I 값이 바뀌게 되는 건 여기는 저항을 조정해주면 I 값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조정한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뒤에 있는 저항의 크기를 조정을 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속 파이, 전압 V, 그 다음에 저항 R 이 세 가지를 조정해서 회전 속도를 바꿔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뒤에서는 요거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그림을 보시면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림을 가지고 일반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 뒤에는 이제 그 문자로 된 부분, 그러니까 문장으로 된 부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자속 파이는요. 여기 있는 요 계좌의 전류를 조정해주면 즉 전류가 많이 흐르면 자속이 많이 나오고 전류가 적게 흐르면 자속이 적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계좌 전류의 크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 계좌 저항의 크기를 바꿔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자속을 조정해서 회전 속도를 바꿔주는 방식. 자, 그 다음에 이 전압 V는요. 원래는 전원계통에서 공급되는 전압이기 때문에 정전압 계통이니까 전압은 일반적인 상태에서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바꿀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전압을 조정해주기 위해서 전압을 조정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를 설치해서 이걸 바꿔주게 됩니다. 그러면 전압을 올리거나 낮추게 되면 회전수가 올라가거나 낮아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설치되어 있는 이 저항, 이 저항의 크기를 조정해서 여기 있는 전압 강화의 크기를 바꿔주게 됩니다. 전압 강화가 많이 생기면 얘가 100V고 전압 강화가 50V가 생기면 50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100V의 전압을 가지고 있는데 뒤에 전압 강화가 10V만 생기게 되면 이 전압이 90V니까 얘의 크기, 뒤에 있는 전압 강화의 크기, 즉 저항의 크기를 조정해서 이 값을 조정해주게 되면 회전 속도가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제어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직권 전동기와 분권 전동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뭐 저항을 제어해 줄 거냐, 아니면 뭐 전압을 제어해 줄 거냐, 아니면 자속을 제어해 줄 거냐에 따라서 각각의 특징들이 좀 틀려집니다. 그 부분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을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속도 제어 방식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계좌 제어에 대한 부분이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뭐, 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이제 다시 읽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계좌 제어를 했을 때 특징은 뭐냐? 손실이 적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계좌 전류라는 건 전기자 전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값이 작은 값이니까 계좌 저항에 전류가 흘렀을 때 I 제곱 R만큼의 손실이 발생이 되는데 I라는 값이 작기 때문에 손실이 커질 수가 없겠죠. 작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직렬 저항 제어 같은 경우에는요, 이 직렬 저항이라는 것이 전기자 원선에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전기자 원선의 직렬로. 자, 전기자 전류는요, 계좌 전류에 비해서 굉장히 큰 전류가 흐르죠. 왜? 부하 전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큰 전류가 속도를 제어하기 위한 이 저항이 흘렀을 때에 I제곱 R만큼의 손실이 생기니까 전력 손실이 대단히 크겠죠. 이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손실은 크고 효율은 나빠지며 특히 분권과 타여자기에서는 속도 변동률이 크므로 별로 사용되지 않는다. 별로 이제 좋은 방식이 아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전압을 직접 조정해 주는데 이 방식은 이제 전압을 조정하게 되면 아까 여기 이제 타여자기라는 게 나오는데 전압을 직접 조정해 주게 되면요. 자여자 방식 같은 게 얘를 조정해 주게 되면 여기 있는 계좌 전류의 크기도 바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전압을 조정하면서 계좌도 바뀌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조정하기가 좀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계좌 전류가 이 전압에 영향을 받지 않는 타여자기 같은 경우에는 전압을 직접 조정하는 방식을 쓰지만 자여자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적용하는 게 좋지 않다. 즉 타여자 방식은 여기 보시면 계좌 회로가 이렇게 전기자 원선하고 묶여가지고 연결돼서 이렇게 설치하는 방식을 자여자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자여자. 타여자 방식은 이런 게 아니라 이 계좌 회로가 별도로 바깥에 이렇게 빠져나와 있고요. 계좌 회로에 공급하는 이 전원이 이 얘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타여자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계통에서는 전압을 조정하더라도 계좌 자속의 크기가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이러한 방식에 있어서는 타여자 방식에서는 전압을 조정하는 방식을 써도 크게 문제가 안 일어난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해설서에도 이런 내용을 넣어놨을 겁니다. 전기자에 가하는 전압 부유를 변화시키는 방법인데 이때 전압 변화에 의해 계좌속 파이가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 주로 어디에 적용이 되는 겁니까? 타여자, 그러니까 계좌 회로가 분리된 그러한 형태의 전동기에 적용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속도 제어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직권 전동기에 있어서의 속도 제어 방식하고 분권 전동기에 있어서의 속도 제어 방식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 설명하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답안지도 그렇게 쓰셔야 돼요. 자, 직권 전동기에 있어서는 계좌 제어하는 방식에 대한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게 계좌 제어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보시면 여기에 저항의 크기를 조정해주면 전류가 요렇게 흐르고 요렇게 흐르는데 여기에 저항을 작게 해주면 일로 전류가 많이 흐르니까 계좌 자속이 적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크게 하면 이쪽으로 전류가 많이 흐르니까 자속이 많이 나오겠죠. 이렇게 조정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 여기 탭을 달아서 뭐 여기다 붙일지 여기다 붙일지 여기다 붙일지 뭐 밑에다 붙이면 전류가 흐르는 통로가 길어지니까 자속이 더 많이 나오고 위쪽에 탭에다 걸게 되면 자속이 덜 나오겠죠. 이렇게 제어하는 방식이 계좌 제어 방식이다. 그 다음에 직렬 저항 제어에서 직렬로 가변 저항을 넣고 얘를 조정해 주는 거죠. 이건 앞에서 제가 직권 전동기에 있어서 이 그림을 설명드렸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직병렬 제어는 이거 전압 제어 방식인데요. 전동기 두 대를 이렇게 놓고요. 이 전동기 두 대를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 여기 전체적인 전압이 100V라고 했을 때 얘가 둘로 나눠서 가지니까 50V, 50V에서 전압이 2분의 1로 줄게 되는 거고 얘를 여기 있는 것처럼 요렇게 해서 요거 보시면 이게 병렬 형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 한 회로 그 다음에 여기 한 회로 해서 병렬 연결되면 여기에 그 전체적인 전압이 전전압이 그대로 걸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어떤 그런 접점을 바꿔줌으로써 직렬로 연결하거나 병렬로 연결해 줌으로써 이 전동기에 걸리는 전압을 뭐 2분의 1의 전압을 걸 거냐 전전압을 걸 거냐 이렇게 전압을 조정해 주면 회전 속도가 제어가 되겠죠. 이러한 방식으로 돼 있다.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자, 요 그림만 암기해 두시면 직권 전동기에 대한 속도 제어 방식은 충분히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 내용에 대해서 아마 우리 교재에서는 서술 형식으로 설명이 돼 있을 겁니다. 그건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분권 전동기. 자, 분권 전동기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원리고요. 요 수식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분권 전동기에 있어서 뭐 계좌를 제어한다든지 아니면 전압을 제어한다든지 아니면 저항을 제어했을 때의 그 특성들을 나타내는 그림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 계좌 제어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 계좌의 자속의 양, 이 파의 양을 조정하기 위해서 FR이라는 가변 저항의 크기를 조정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IF의 전류의 크기가 증가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자속이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자속의 크기를 바꿔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자속의 크기를 2분의 1 값으로 해주게 되면 이게 이제 분모에 들어가 있으니까 2분의 1 값이 되게 되면 속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배가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자기의 크기를 가져가게 되면 이제 n0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2배로 해주게 되면 속도는 절반으로 줄게 되는 거죠. 뭐 그런 거예요. 2분의 n 그 다음 n, 2n이라는 게 속도가 2배가 되고 n배가 되고 2분의 1배가 되고 뭐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부하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면요. 일반적으로 전동기의 회전 속도는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유도 전동기도 마찬가지고 직류 전동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부하 전류가 많이 흐른다라는 것은 부하가 많이 걸리는 거고요. 얘가 많이 걸림에 따라서 회전 속도가 점차적으로 좀 감소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자, 이 그림은 뭐 암기를 해두시면 좋고요. 뭐 직육이라는 게 뭐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간단하게 기억해 두시면 어려운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또 출제가 됐을 때 쉽게 답안지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긴 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직렬 저항 제어법이라고 해서 여기 저항을 집어넣게 되면 얘를 가변해 줍니다. 크거나 작게 해주게 되면 여기서 RS 값이 변화가 되면서 이 뒤에 값이 커지거나 작아지겠죠. 즉, 이 전원 측의 전압이 100V라고 했는데 이 저항의 크기를 크게 해서 여기 어떤 전류가 흘렀을 때 이 전압 강화가 50V가 생기게 되면 이 차이가 50이니까 이 50만큼의 회전 속도가 나오겠죠. 자, 그런데 이 저항을 50보다 작은 값으로 해서 10의 값으로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에서 10을 빼주게 되면 얘가 90이니까 이 전동기의 회전 속도는 90에 상당하는 회전 속도를 가지겠죠. 즉 저항의 크기가 커지게 되면 회전 속도가 이렇게 작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항의 속도가 작아지게 되면 얘가 회전 속도가 이렇게 커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그래프로 나타내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게 되면 저항이 제로일 때는 속도가
이렇게 바뀌는 거고, 그러니까 부하 전류가 늘어나면서 저항을 크게 했을 때는 부하 전류가 늘어났을 때 얘가 회전 속도가 뚝 떨어지는 거고,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별건 아니지만 이러한 그림이나 그래프가 들어가 있느냐 들어가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점수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똑같이 알고 있는 내용이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하고 어설프게 알고 있는 거하고, 이 그림이 들어가면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 그림이 없으면 그냥 대충 알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직렬 저항 제어법에 대한 부분을 설명 좀 드렸습니다. 뭐 제가 이제 이런 설명도 좀 해놨죠. 직렬 저항 RS를 넣어서 부하 전류에 의한 전압 강화를 증대하여 속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IA에다가 저항을 곱하면 전압 강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최대 속도에서 최저 속도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특징은 있으나, 저항의 전류가 흐르면서, 전기다 전류가 흐르면서 열 손실이 많이 되고 당연히 손실이 많이 생기니까 효율이 떨어지겠죠.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전압 제어법입니다. 뭐 전압 제어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 자여자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좀 쓰기가 곤란하다. 왜냐, 계자 전류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방식 같은 경우에 이제 타여자 방식에서 주로 쓰이고 있고요. 이 전압을 제어한다라는 게 좀 쉽지가 않거든요. 어떤 그 다른 별도의 장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방식은 제어 범위가 넓고 손실도 거의 없으며 이상적인 제어법이긴 한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장비가. 우리 교재에서는 이 제어 방식에 있어서 워드 레오나드 방식하고요, 일근화 방식에 대한 설명이 좀 있습니다. 요거는 뭐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뭐 그 엘리베이터의 속도 제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문제가 간혹가다 나오니까 기본적인 원리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방식은 타여자기에 적합하고 자여자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 종류에는 워드 레오나드 방식하고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일근화 방식 두 가지가 있다. 워드 레오나드 방식을 이해하시면, 일근화 방식은 워드 레오나드 방식에서 약간 변형을 시킨 거기 때문에 이 방식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는 이제 그 직류 발전기가 있고 뭐 전동기가 있고 약간 좀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그림을 먼저 보시면 이해할 건데, 여기 전동기가 있고, 이 전동기를 회전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직류 전류를 흘려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외부에서 계자에서 자속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게 계자 회로입니다. 이 계자 회로의 이 가변 저항의 크기를 바꿔주게 되면 자속이 변화가 되니까 전동기의 회전 속도가 바뀌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공급해주는 전압의 크기를 우리가 조정해줘야 되겠죠. 여기에 직류 전압 혹은 직류 전류를 흘려주기 위해서 외부에다 발전기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직류를 가해주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 발전기는 이 계통이 교류기 때문에 이 직류를 발전하기 위해서 외부에다가 뭐 어떤 그 DC 모터라든지 아니면 유도 전동기를 걸어가지고 얘를 회전을 시켜줘요. 회전시켜주고 계자 회로를 만들어주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그 직류의 전압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이 직류의 전압을 만들어낼 때 이 계자자 속에 있는 FR1이라는 이 저항의 크기를 조정해주게 되면 여기에 흐르는 계자 전류의 크기가 증감하기 때문에 자속의 양이 바뀌게 되면서 전압의 크기가 바뀌게 되고요. 이 전압의 크기가 바뀌게 되면 앞에서 우리가 전동기 회전 속도를 제어할 때 세 가지 요소를 바꿔주는데, 그 중에 전압에 대한 요소가 있었죠. 그걸 조정해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워드 레오나드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근화 방식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에다가 뭘 다냐면 플라이 휠이라는 걸 답니다. 플라이 휠, 여기 이제 FW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플라이 휠이거든요. 플라이 휠을 달게 되면요, 이 플라이 휠에서 회전 에너지를 축적하게 됩니다. 부하가 덜 걸렸을 때 에너지가 남기 때문에 전동기가 회전 속도가 빨라지는데, 이게 빨라지는 대신에 이 플라이 휠의 회전 에너지를 축적해요. 그러니까 일정한 속도로 유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하가 많이 걸리게 되니까 부하가 막 변동이 된단 말이에요. 많이 걸렸다 적게 걸렸다 하게 되면, 많이 걸렸을 때는 외부에서 전력을 더 공급해서 출력을 늘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플라이 휠에서 축적된 회전체 에너지를 가지고 공급해 줌으로써 안정된 속도로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전류의 변화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안정된 형태로 운전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일근화 방식이다. 일근화 방식은 워드 레오나드 방식에서 플라이 휠이라는 어떤 그 덩어리를 달아서 회전 에너지를 이용해서 안정된 운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인 원리는 제가 다 설명드렸어요. 워드 레오나드 방식은 전동기가 있는데, 이 전동기에 직류의 어떤 전원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별도의 발전기를 달고, 이 발전기는 전원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전력에 의해서
회전 에너지를 얻게 되는 전동기에다 연결해서 강제적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자, 이러한 형태로 구성된 게 워드 레오나드 방식이다. 그 다음에 일거너 방식은 뭐가 추가가 된다고요? 플라이 휠이라는 걸 추가시켜서 안정된 형태로 운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러한 부분들을 개념적으로 보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렵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직류 발전기의 그 전압의 크기를 조정해서 위해서 외부의 계좌 회로가 직류 발전기에 대한 부분이 있고, 요 계좌 회로는 직류 전동기에 자속을 공급해주기 위한 계좌 회로다. 이 두 가지를 조정해줌으로써 이 회전체의 속도를 제어할 수가 있다. 이게 워드 레오너드 방식이다. 그 다음에 이거 관련된 요 수식은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압을 제어할 수도 있고 자속을 제어할 수도 있고, 이 전압은 여기서 제어해 주는 거고 자속은 여기서 제어를 해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수식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 값에서부터 이게 유도가 된 거예요. 여기 n이라는 값이 있는데 n을 남기고 넘기고 해서 계산하는 방식이다. 뭐 이거는 제가 앞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고요. 토크에 관련된 것도 뭐 직류계에서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 유도계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일근화 방식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를 다느냐? 플라이 휠을 달아가지고 급격한 부하 증감으로 변하는 속도의 변화를 플라이 휠에 저축된 에너지를 방출시킴으로써 안정화된 운전을 한다. 그래서 일근화 방식에 대한 부분만 잘 이해하고 계시면 여기다가 이 부분만 추가적으로 그려주시면 이게 워드 레오나드 방식에 대한 부분만 잘 이해하시면 여기다가 플라이 휠을 추가해주게 되면 이게 일근화 방식이 된다라는 거 이해를 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플라이 휠이죠. 이걸 달아준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마무리했고요. 2번 문제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어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이건요, 어떻게 보면은 기술사 문제로 내기엔 조금 너무 단순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기사 시험에 자주 나왔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전동기, 직류 전동기의 이제 회전 속도를 구하는 건데 조건을 줍니다. 전원 측의 전압이 230V다. 자, V, 단자 전압은 제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본 거죠. 물론 이제 전압 제어 방식에서는 이 전압을 바꿔주게 되지만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일근화 방식이나 워드 레오너드 방식 같은 게 장비가 복잡하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 그래서 얘는 일반적으로 이제 어쨌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문제의 조건에서 준 거는 전압이 230V로 전원 측의 전압이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계좌 권선의 저항이 0.15, 전기자 권선의 저항이 0.12ohm인데 얘가 직권 전동기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직권 전동이라고 되어 있죠. 직권 전동이란 계좌 권선과 전기자 권선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합성 저항 값도 어쨌든 더할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부하 전류 IA를 80A를 흘려주게 되면, 즉 부하가 이만큼 많이 걸려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부하가 80A가 흐를 만큼 많이 걸려 있을 때는 12.5rps라는 회전 속도로 돌고 있는데, 이때 부하 전류가 20A, 즉 부하가 4분의 1로 줄었을 때는 회전 속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계산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좌 자속은 20A일 때 계좌 자속은 80A일 때 45%로 감소가 된다는 조건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으로부터 RA, 그 다음에 RS, 그 다음에 V라는 전압, 그 다음에 80A일 때의 그 회전 속도 N 값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 부하의 전류 IA 값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여기는 230하고 0.1과 0.2는 변화되는 값이 아니에요. 고정값이고, 그 다음에 자속 파이라는 것은 최초의 자속값의 45%를 적용하면 되는 거죠. 이랬을 때 회전 속도 N 프라임은 어떻게 되는가를 계산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자, 앞에서 제가 요 수식을 설명을 드렸을 거고요. 이 수식 중에서 K라는 값은 정해져 있는 값이고 변화되는 값이 아니다. 부하 전류가 80A가 흐르나 20A가 흐르나 얘는 정해져 있는 값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20A가 흐를 때 80A 때에 45%가 적용이 되니까 0.45를 적용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하 전류는 80에서 20으로 줄었죠. 그 다음에 얘는 0.1, 0.12 값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V가 230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80A일 때에 이 값을 계산해서 이게 n이 이제 12.5니까 계산해서 파이라는 값을 구하게 되면 이 각각의 개수들을 우리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얘를 다 알고 있으니까 20A가 흘렀을 때의 이 N''에 대한 값도 계산을 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값입니다. 자, 그러한 조건들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할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요 수식에다 집어넣을 건데 여기 230이 들어가고 80이 들어가고 0.1이 들어가고 0.12가 들어가고 K라는 값은 80A가 흐를 때나 20A가 흐를 때나 같은 값이다. 변화가 되지 않는 값이다라고 본 거고,
이때 회전 속도가 12.5rpm이고 파이라는 게 이제 80A일 때 이제 100%를 보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얘를 계산하게 돼 파이라는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요. 이 파이라는 값은 여기 수식에 넣어서 계산했더니 K와 파이를 곱한 값이 16.99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요 값을 20A가 흐를 때 회전 속도를 구하는 요 공식에다 집어넣게 되면 29.5rps라는 값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드린 문제 해설서에다가 공식을 가지고 그 조건에다 이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뭐 깊이 있게 설명 안 드리더라도 혼자서 충분히 푸실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직류계에 대한 부분은요, 요 정도까지만 보시고요. 이거 외적으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술사를 공부하는데 뭐 글쎄요, 뭐 직류 발전기, 직류 전동기, 뭐 직권, 분권, 복권, 가동 복권, 차동 복권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계시면 좋지만 그거와 관련된 문제는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고요. 또 출제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한 번 정도는 출제가 되겠지만 그게 반복해서 나오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 그 내용들이 우리가 기술사를 공부하는 다른 파트하고 어떤 연관성이 별로 없어요. 없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류계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동기계에 대한 부분을 이어서 강의를 좀 드리겠습니다.